피터 드라카 박사는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영감을 가진 학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이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를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한 부류의 학자들은 굉장히 정치한, 아주 정교한 이론을 전개하는 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데, 그리고 현상을 계산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론이라고 밝혀지면 노벨상을 받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근데 피터 드라카 박사 같은 분은 그런 정교한 이론을 전개하는 분이 아니고 아주 탁월한 영감을 제시하는, 미래 어떻게 경영 환경과 사회 환경이 발전할 것이다 하는 그런 영감을 제시한 분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가 그 피터 드라카 박사가 만든 용어가 많아요. 지식사회라든지 지식노동자라든지 또는 조직사회라든지, 그리고 MBO라고 하는 말도 그 양반이 만들어냈어요.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목표관리란 말도 그분이 만들어내고, 우리가 현재 경영학이나 사회에서 그냥 모르고 쓰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셨던 그 캘리포니아의 무슨 대학입니까? 크레어먼트 대학인가? 그 대학원 이름 자체를 드라카 대학원으로 바꿀 정도로 그분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일하셨느냐 하면 돌아가실 때까지, 96세에 돌아가셨는데 95세까지 책을 쓰시고 96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만큼 왕성하게 활동한 분입니다. 그분이 한 명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미래 예측할 분이 있어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예측합니까? 전혀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다. 자, the best way to 예측하는 거죠.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is to make it. 자기가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으면 1년 후에, 6개월 후에, 5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러면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is to make it.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만들어내는 게 뭐냐 하면은 인생 시나리오예요. 내가 6개월 후에 판매사가 되겠다. 8개월 후에 팀장이 되겠다. 1년 후에는 샤론 마스터가 되겠다. 2년 후에는 스타 마스터가 되겠다. 이게 메이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이 확실한 목표, 그러니까 로드맵이 없으면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 시나리오를 쓰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은 쉽습니다. 로드맵을 만드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걸 실천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실천하지 않으면요, 머리와 마음으로만 하면요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어요. 학자들이 72대 1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72대 1의 법칙이에요. 72대 1의 법칙. 이것은 뭐냐면요, 학자들이 임상 연구를 해보니까 머리에 떠오른 거, 그리고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그게 72대 1의 법칙이에요. 생각을 해봅시다. 자전거 타는 거. 혹시 여기 자전거 못 타시는 분 계시나? 우리 친구 중에 아직도 자전거를 못 탄 놈이 있어. 그 자식은 언젠가 보니까 자전거를 들고 가더라고. 그래서 야, 자전거를 왜 타고 가지 들고 가냐 그랬더니 못 타. 못 타. 그런데 저는 자전거를 언제 배웠냐면 초등학교 때 배웠거든. 국민학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국민학교 때 배웠는데 지금 30이 다 되도록 이제 30으로 보이죠. 지금도 타면 타. 국민학교 때 배운 자전거를 지금도 탄단 말이에요. 그걸 뭘로 배웠기 때문이에요?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가능해요.
몸으로, 머리로 자전거 타는 법을 이론적으로 70년을 배워도 못합니다. 자전거 타는 거요, 이론적으로는 쉬워요. 자전거 페달을 열심히 돌린다, 그럼 되죠. 우로 넘어지려고 하면 왼쪽으로 틀고, 좌로 넘어지려면 오른쪽으로 튼다. 앞에 사람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잡는다. 그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하루면 다 외워버려. 그런데 그거 70년을 외워도 못합니다. 못하죠. 자동차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듯이 머리로 생각하고 결심한 것은 쉬워요. 그건 1분이면 돼. 1분이면 되는데 이걸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성공하느냐? 실천으로 옮긴 사람이 성공해요.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살이를 하다가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실패한다고요. 왜?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환경이, 우리를 둘러싼 경제사회 환경이 나를 망하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IMF 사태라든가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 때 망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IMF 때 망한 회사들은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야. 환율이 뭐 1달러에 1,900원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외화 달러 빚을 지고 있던 회사들은 전부 망했어요. 그 자기 잘못한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닌데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때 계속 안 넘어지고 걸어가면 좋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오늘 제목이 이 조 지라드 스토리인데, 우리가 역경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줍니다. 아,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조 지라드라는 사람은 미국의 자동차 세일즈 왕입니다. 자동차 세일즈맨인데 이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어낸 자동차의 아주 아버지라고 부르는 헨리 포드와 함께 미국의 자동차 명예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분이에요. 지금도 이분의 기록은 깨지지가 않습니다. 깨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단 자동차 세일즈맨을 15년밖에 안 했는데 아직도 기록이 깨지질 않고 15년 동안에 평생 먹을 걸 벌었습니다. 1억 5천만 불을 벌었다고 그러니까 15년 동안에 지금 환율로 따져도 1,500억을 번 겁니다. 우리 돈으로. 단 15년 동안 세일즈맨을 했는데 이때 자동차를 몇 대 팔았느냐? 13,001대를 팔았으니까 이 기록을 보면 아주 경이적입니다. 하루 동안에 많이 판 대수가 18대. 하루에 한 대만 팔아도 부자가 되는데 우리나라 벤츠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대 팔면 된답니다. 한 달에. 그러면 한 달 동안에 많이 판 대수가 174대. 그러니까 평균 하루에 6대를 팔았어, 자동차를.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면 이 사람은 무슨 세일즈의 천재인가? 안 그러면 하버드를 나왔는가? 안 그러면 머리가 무슨 IQ가 150이나 되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소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우리하고 좀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도 아니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하고 비교해서 비교 우위를 갖는 분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야. 이 양반요, 기네스북에 올라 있고 기네스북에 연 12년을 올라갔어요. 기네스북에 한 번 올라가는 것도 힘드는데 12년을 연속으로 올라간 분이니까 자동차를 얼마나 팔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를 판 것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중에도 이분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그리고 역대 대통령들이 전부 초청해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어떻게? 도대체 이 어떤 인물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어떤 경이적인 어떤 테크닉이 있느냐? 그런 문제예요. 이렇게 많은 책을 썼어요. 우리 시중에 다 나와 있어요. 이게 번역이 다 돼 있어요. 왜?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 시중에서 팔리는 이유가 이 양반 최종 학력이 중졸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쉽게 써놨어. 무지하게 쉽고 자기 경험을 써놨어.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그러니까 세일즈맨이라는 세일즈맨은 다 사봐 이걸. 세일즈 불변의 12가지 법칙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 법칙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모르는 것이냐면 다 알아. 다 아는데 단지 실천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금 85세인데 지금도 유명 기업에서 아주 미국 최고 인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영감을 줘요. 왜? 내가 그렇게 했다. 이게 내가 이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불우한 생애를 살았던 분입니다. 이게 이태리계 이민인데 그것도 시칠리계 이민이에요. 시칠리 하면은 마피아가 생각나시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태리 이민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중에 시칠리 이민은요 계속 천대를 받아요. 아주 차별을 받아. 근데 그 후손이니까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요. 그래서 동네 말썽꾸러기에다 쌈꾼에다가 감옥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주 포악해가지고 이 술 고래에다가 그래가지고 어려서부터 계속 두들겨 맞고 8살부터 구두닦기와 신문팔이로 가족을 먹여 살린 게 조지라드예요. 그때마다 아버지한테 죽어 터졌죠. 그래가지고 심한 매질 때문에 말더듬이가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갔다가 고등학교에서 중퇴한 것이 아니고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체육 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체육 선생이 자기를 시칠리 촌놈이라고 나쁜 놈이라고 욕하니까 그거 가지고 둘이 싸워가지고 체육 선생을 두들겨 패가지고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중졸이죠. 그때부터 여러 가지 식당, 잡부, 뭐 구두 닦기, 신문팔이, 짐꾼으로 무려 35세까지 4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한 34세쯤 돼가지고는 좋은 건설회사에 들어가서 그 사장님이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그 건설회사를 물려줘서 건설회사 하다가 사기를 당해가지고 완전히 신용불량자 파산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와 보니까 크리스마스 이브에 집에 와 보니까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마누라하고 애들이 굶고 있어. 왜? 집 다 넘어가. 뭐 다 차붙어. 그리고 남편이라는 조지라는 도망가 버리고 없어. 그러니까 굶고 있죠. 거기서 결심을 합니다. 아주 결심을 해. 내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 마누라와 내 자식은 먹여 살리겠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내 부인과 내 아이는 먹여 살리겠다. 이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 결심을. 그런데 그러면 먹여 살려야 되는데 먹여 살리려면 뭘 해야 돼요? 자기 돈이 한 푼도 없으니까 뭔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돈 안 들이고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자동차 세일즈맨이었어요. 자동차 파는 거 있죠? 자동차 대리점의 세일즈맨. 그런데 이때 지금도 물어보니까 지금도 그래요. 영국이나 미국에서 자동차 세일즈맨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하면은 한국에서 다단계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아주 인상이 안 좋아요. 자동차 세일즈맨은. 왜냐하면은 소비자를 속여서 돈을 버는 도둑놈 그렇게 생각이 돼. 그 다음에 자동차 세일즈맨들은 고객을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은 차를 공짜로 가지려고 하는 멍청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서로 적대관계예요. 적대관계. 그런데 이거라도 해야 돼. 이거라도 미국에서 천대받는 세일즈맨이라도 해야 돼. 그래서 대리점에 가서 친구에게 나 자동차 세일즈맨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지하에 거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내가 너희 회사에서 세일즈맨 좀 하겠다는데 거절. 그래서 나중에 다른 대리점의 매니저, 알고 있는 매니저한테 가서 왜 그 친구가 거절했느냐 물어보니까 거절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세일즈맨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다가 고객이 하나 찾아오면 순서대로 그 사람 맞아서 상담하고 이런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세일즈맨이 하나가 늘면은 자기 순번이 늦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세일즈맨은 넘친다. 그런데 어때요? 굳은 결심이 있잖아요. 나는 내 부인과 자식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먹여 살리겠다. 이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저에게 뭘 했냐면 나는 사무실에 기다리면서 내 순번대로 다시 말하면 현재 기존의 세일즈맨들의 몫을 따먹지 않겠다. 그러면 되죠. 그러면 기존의 세일즈맨들에게 피해가 안 가죠. 나는 밖에서 고객을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매니저가 예스 그랬더니 예스. 그런데 이분이 세일즈 왕이 되고 기네스북에 12번이나 올랐으면은 내가 맨 처음 차를 판 사람, 내 차를 산 사람은 누구고 차종은 뭐고 가격은 얼마고 정확히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이 하나도 없다고 책에 써놨어요. 차를 팔았다는 것밖에는 기억이 없고
그렇게 팔아서 집에 빵을 사갔다는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아내와 내 자식에게는 굶지 않게 하겠다고는 그 일념 때문에 온 세일즈맨의 얼굴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빵 생각이 난다 이게. 요놈을 좀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그래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고객을 어떻게 잡았느냐? 그 사무실로 찾아온 사람인데 퇴근 시간이 돼가지고 다른 세일즈맨들은 퇴근해버리고 없고 현재 몇 사람 남아있는 사람은 앞에 온 고객하고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상대를 안 해주면 이 사람은 갈 사람이야 지금. 갈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 몫을 뺏는 게 아니야. 그렇죠? 뺏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잡은 거예요. 잡아서 책에 뭐라고 써놨냐 하면은 요놈하고 사생 결단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이게. 이놈한테 자동차를 못 팔면 오늘 밤도 우리 마누라하고 우리 애는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놈이 차를 안 산다고 했으면 나는 이놈 집까지 쫓아가 가지고 그 마누라를 설득하려고 했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그만큼 간절했어요. 이걸 못 팔면 오늘 저녁 또 굶어야 돼. 그런데 팔았는데 승용차를 팔았는지 트럭을 팔았는지 그것도 기억 안 난다 이거야.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세일즈를 해야 되는데 다른 세일즈맨들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잠재 고객 리스트 그런 것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고객 리스트. 근데 자기는 세일즈를 처음 해봤고 고객 리스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난 게 뭐냐 하면은 전화번호가 생각났어. 미국의 전화번호는 세 가지입니다. 이 화이트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인명부예요. 개인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는 거. 옐로우 페이지는 이 상호, 그다음에 이 업체 전화번호가 쭉 나와 있는 게 옐로우 페이지입니다. 블루 페이지는 정부 전화번호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 인명부가 있는 전화번호 두 장을 찢었어. 왜? 저기 지금 고객 리스트가 없으니까 전화해서 누군가를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낮에 전화가 보니까 죄도 없어. 어디 가고? 직장에 가고 죄도 없어. 아이고 안 되겠네. 요걸 또 두 장을 찢어서 노란 옐로우 페이지 이게 상호거든. 그러니까 조 지라드의 자동차 세일즈맨 시작이 요 전화번호 넉 장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첫 달에 세일즈왕이 돼버려요. 첫 달에 세일즈왕이 돼버려요. 다른 사람들은 고객 리스트가 있는데 고객 리스트도 없는데 첫 달에 세일즈왕이 돼버려요. 이게 이제 최대의 관건이었어요. 자동차를 팔긴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한테 어려서 두들겨 맞아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말 더듬이야. 근데 세일즈맨은 말을 잘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야 현혹을 시켜서 자동차를 파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거든. 그런데 말을 더듬건 어떻건 마누라하고 얘를 지금 먹여 살려야 되잖아 지금. 그렇죠?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방법이 나온 거야. 어떤 방법을 택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내가 말을 않고 듣기만 하면 되겠네. 말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응? 그래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도록 만드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지. 신나는 거죠. 그러다가 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게 뭐구나. 그것만 머리에 정리를 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하게 느릿느릿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아듣기 좋죠. 그리고 온 고객이 기분이 좋아. 다른 세일즈맨한테 가면 말이지. 이 자식 사기치는 것처럼 유창하게 얘기하는데 이놈은 말을 안 해. 그냥 듣고 있어 그냥. 그래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니까 호감이 간 거예요. 여기서 지라드는 자기 책에 뭐라고 써놨냐면 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알았다 그랬어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을 알았다. 여기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이 뭡니까? 경청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 조 지라드는 처음부터 들어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가 말하면 더듬으니까 그냥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고객이 호감을 갖더라 이게. 내 말을 계속 들어주거든. 계속 들어주니까 호감을 갖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소일즈에 성공해서 매니저에게 $10를 빌려서 집에 식료품을 사가지고 갔는데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세상을 얻은 것처럼. 네, 마누라하고 자식이 굶지 않아도 돼 오늘 저녁은. 이런 마음이 있었던. 자,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립니다.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간절함,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 아던트 디자이어, 요 하나밖에 없었다. 난 테크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조금 잘생긴 잘생겼어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람인데 커뮤니케이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요거 팔면 내가 마누라하고 자식을 굶기지 않아도 된다는 요 일념뿐이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누구든지 비즈니스건 무슨 일이건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간절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내 이 책을 이상 읽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테크닉만 알아가지고서는 절대 세일즈에 성공할 수 없다. 나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목표를 달성해야 되겠다, 가족을 부양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세일즈 성공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은 꼭 가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만들어진다. 자기가 지금 고객 리스트도 없는데 전화번호 넉 장 찢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건 아주 유명한 법칙입니다. 어느 날 친구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문득 장례식장에 참석하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장의사가 그 미국에 가면은 그 통상 교회나 이 성당에서 이 장례 미사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사진에다가 그다음에 찬송가, 그다음에 이분의 양력 업적을 쑥 적어서 팜플렛을 이렇게 나눠주는데 문득 의문이 든 게 뭐냐면 저 장의사는 몇 사람이나 올 줄 알고 팜플렛을 몇 개나 인쇄할까? 그래서 장의사한테 물어봤어요. 그 몇 분이나 올 줄 알아서 팜플렛을 몇 장이나 인쇄합니까? 그러니까 그 참석자 명단 한번 세보세요. 약 250명입니다. 어떻게 그걸 압니까? 통상 250명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데 어느 날 며칠 뒤에 개신교 목사님이 자기 자동차를 사러 오셨어. 옳다 됐다 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그 장례 집전하실 때 통상 몇 사람이나 참석합니까? 그러니까 250명. 개신교 목사님도 250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친척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장에 갔는데 결혼식 끝나고 우리 같으면 둥그런 식탁에서 식사하죠. 피로연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또 궁금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 주방장은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얼마나 준비하나? 그 적게 준비해도 안 되고 많이 준비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방장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이 몇 사람이나 올 줄 알아서 음식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그래. 주방장이 내뜸 하는 소리가 250명. 그래. 그래서 결혼식과 장례식은 인생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과 의례인데, 통과 의례에, 우리나라 아닙니다, 미국입니다. 통과 의례에 참석할 정도라고 하면은 굉장히 가깝게지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한 인간이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250명이로구나, 이 결론을 내는 거야. 여러분 핸드폰 열어보세요. 250개 있어요, 전화번호. 250명이로구나. 그럼 여기서 끝났으면은 위대한 조지라드가 되지를 못해요. 그렇다면 내가 대하는 요 고객 뒤에는 250명이 있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내가 잘하면 250명에 잘하는 셈이고, 이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면은 250명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로구나,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초라해도, 지금은 초라하지만은 이 사람 뒤에는 250명이 있기 때문에 250명을 대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됩니까? 근사하게 나타나면 굽실굽실하고, 노동자 복장을 하고 나타나면 자기가 어쩐지 무시해지더라 이게.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2년이 걸렸다고 써놨어요. 나중에 2년이 지나고 나서는 누구든지 똑같이 되었다. 이 사람이 지금 노동자 복장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장군급인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이 사람의 성공의 비결입니다. 이 250 법칙을 생각한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전에 하는 습관이 있다. 여기 모든 분은 물건을 사기 전에 습관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살 때 그냥 덜렁덜렁 텔레비전 사러 안 가요. 친한 친구나 누구에게 야, 그 텔레비전 너 어디서 사면 그 좋은 거 싸게 사? 그거 물어봐요. 세탁기, 냉장고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디 지방에 여행 갈 때 그 지역에 사는 친구에게 물어봅니다. 야, 거기 말이야, 그 맛있는 식당이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잘만한 데가 어디 있어? 이거 물어본단 말이에요. 가서 이 컴퓨터에 찾아보면 되는데 그거 싫어해. 전화해서 물어봐 그냥. 요 습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기분 나쁘게 해버리면 그 사람에게 누군가가 물으면 나는 이제 망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비즈니스를 해서 연 12년 기네스북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과객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게 지라드의 250 법칙이에요. 한 사람에게 잘못하면 그 뒤에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떠난다. 그런데 여기서 또 조 지라드가 이렇게 많은 기업에서 강의 초청을 하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백악관으로 초청해서 환담을 하고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이 돈 벌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정도 돈 번 사람은요 미국에 세고 셌어. 훨씬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품이 된 거예요. 인품이. 그렇게 어려서부터 자기를 구박하던 아버지를 평생 모셨고 집까지 사줬어요. 그런 효도를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고 해서 부인이 원하는 걸 나중에 다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친척도 자기가 베풀 수 있는 걸 다 해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분이 가서 세일즈에 가보니까 다단계꾼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자기 친척도 그놈이 뭐 하는지를 모르더래.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자동차를 하나 팔면은 우선 GM 자동차 팔았거든 15래. GM이 노동자가 고용이 돼서 먹고 살고 US 철강이 US 스틸이 또 노동자가 고용돼 먹고 살고 거기에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가 먹고 살면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판다는 것이 미국의 애국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애국하는 길이죠. 단 세일즈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나도 돈을 벌고 고객도 손해를 보지 않고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애국하는 길인데 왜 내가 내 직업을 떳떳이 밝히지 못하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미국에서는 흔하지 않은 명함을 찍어가지고 돌렸어. 근데 이 양반이 가장 강조한 게 어디냐면은 동네 구멍가게. 여기가 무지하게 중요하다 이거야. 무지하게. 그래서 구멍가게마다 돌아가면서 오늘은 여기서 치약 사면서 저 지라드입니다. 자동차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사시면 좋은 가격에 좋은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쪽에 가서 두부 사면서 그러니까 한 군데서 안 사는 거예요. 계속 돌아가면서.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발사 그랬어요. 이발사는요 고객을 1시간 동안 앉혀놓고 계속 자기만 이야기를 해. 그래서 이발사의 파워가 무지하게 크답니다. 그래서 이발사하고 계약을 했어요. 당신이 소개한 사람이 나한테 자동차를 사면은 당신의 컨설팅 요금으로 $25를 주겠다. 그 당시 $25 큰 돈이에요. 공짜가 아니죠.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자기에게 자동차를 산 사람 중에 60%는 자기가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그런 사람들이 야, 그 자동차 살려면 조 지라드한테 가봐. 그 사람 그 거짓말 안 해.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리고 가장 좋은 조건으로 줬고 폭리를 남기지도 않고 손해를 보고 팔지도 않았어요. 왜? 손해를 보고 팔면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에게는 바가지를 씌워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안 된다. 아주 리스너블한 가격으로 팔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신사적으로 했어요. 신사적으로. 아주 신사적으로 사업을 했고 미국에 애국을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바로 깨진 유리창 법칙인데 일반 수학은 100-1은 99가 되는데 비즈니스 수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 잘못하면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한 번 잘못하면 다 망해요. 바로 한 고객에게 잘못한 게 내 전체의 이미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조지라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주 기분이 나쁜 날이 있답니다. 마누라하고 싸웠거나 그 마누라 먹여 살린다고 안 싸우는 것은 아니죠. 컨디션이 매우 안 좋고 하는 날은 출근을 안 했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 쉬는 것이 250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 그래놨어요. 그날 기분 나쁜 날 가가지고 고객이 오면 잘못하면 그 사람한테 기분 나쁘게 한다 이게. 그럼 그 뒤에 250명이 기분 나빠 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요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 간절히 원하는 요것이 이것밖에 나는 없었다. 그래서 나를 진정한 세일즈맨으로 만들어준 것은 바로 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자, 갈망과 우직입니다. 이분은 요게 스티브 잡스가 한 얘기입니다.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한 얘기죠. 그러니까 갈망하고 stay hungry, 항상 갈망하라는 거죠. 배고픈 상태. 그리고 stay foolish, stay clever 하지 않고 stay foolish 그랬어요. 우직하라.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군데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한 사람 못 봤어요. 항상 낮은 자세로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경청. 이건희 회장이 그룹 부회장으로 승진하는 날, 바로 그날 이병철 회장님이 회장 집무실로 이건희 회장을 부르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옛날 분들은 이 붓글씨 잘 쓰시죠. 글씨 휘호를 써서 이건희 회장에게 명심하라고 주신 붓글씨가 경청이에요. 경청. 말하지 말고 들어라. 말하지 말고. 그리고 책 한 권을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해라. 그게 논어입니다. 논어. 논어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룬 책이죠. 뭐 큰 얘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건희 회장님 보시면 말을 잘 안 하죠. 그 경청이에요. 지라드로 마찬가지였어요. 정직성. 고객을 한 번 속이면 너는 사기꾼 취급당한다. 그리고 그 세일즈는 안 된다. 그다음에 이분이 가장 잘한 게 뭐냐면 후속 관리예요. 후속 관리. 다른 세일즈맨들은 자동차를 팔고 나면 나 몰라라 하고 가만 냅둬버린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전부 고객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분이 좋아하는 건 뭔가, 생일은 언제고, 아들 생일은 언제고, 마누라 생일은 언제고, 이 자동차의 부품은 지금 샀으니까 언제 갈아야 되는 걸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화를 해야죠. 고객님, 그 지금 무슨 부품을 가실 때가 됐습니다. 후속 관리를 굉장히 철저해요. 생일날 카드 보내주고 크리스마스 카드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 번 자동차를 산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자기만 몰려온 게 아니라 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후속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했어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나는 미국에 애국하는 사람이다. 애국자다. 왜? 좋은 물건을 나는 정상적인 싼 가격에 주니까. 그리고 US 철강 GM의 노동자를 나는 먹여 살리고 있다. 그래서 나는 애국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부지런함을 강조합니다. 무조건 부지런하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생각하면서. 후속 관리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무조건 자동차만 팔아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트러스트, 신뢰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후속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하는 부지런함이란 말이에요. 매일 와서 이렇게 자기 반성을 했어요. 자기 반성. 무슨 반성을 했느냐? 지라드가 얘기한 게 뭐냐 하면요. 10사람 내가 상담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그날은 행운이다 그랬어요. 행운이다. 다시 말하면 10사람하고 면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살까 말까 한다. 다단계하고 똑같죠. 10사람 만나면 그 중에 2사람 긍정적이면요 무지무지하게 성공한 거예요. 지라드 같은 사람도 10사람 만나서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면 그날은 참 행운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분은 이렇게 반성을 했다는 게 자기에게 그날 찾아왔던 사람에게 전부 전화를 했어요. 저녁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뭘 잘못했길래 계약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은요 뭔가 물어보면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그렇죠? 친절하게 대답해주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 그런데요. 친절하게 대답해줘요. 저는요. 당신 말이 안 좋아서, 자기 자동차가 안 좋아서 안 산 게 아니고 지금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GM을 한 바퀴 돌던 중이었습니다. 아직 자동차를 뭘 살 건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80-90%랍니다. 80-90%고 나머지는
당신이 말하는 뭔가가 좀 의심스럽다라든가 그러면 그걸 전부 적어요. 적어서 그 오류를 범하지 않게 하는 게 매일 저녁에 반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오늘 뭘 잘못했는가? 도대체 그 사람은 왜 나한테 차를 안 샀을까? 요걸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겠냐? 내가 자동차를 많이 팔고 기네스북에 오른 단 한 가지 이유는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딱 해놨어. 나는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러 갈 때도 한 식당을 안 갔다고 했어요. 다른 식당을 가서 저 자동차 세일즈맨 조지라듭니다. 혹시 자동차 살 일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계속 그러고 돌아다녔어. 그런데 다른 세일즈맨들을 보니까 지극끼리 식당에 가서 계속 한 대만 간답니다. 계속 한 대만. 자기는 그렇게 안 했다 이거야. 예, 바로 애티튜드입니다. 이제 태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지라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자기의 경력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무슨 뭐 말을 유창하게 잘하냐 하는 것도 아니고 태도. 여기서 태도는 마음가짐입니다. 예, 마음가짐. 간절한 마음가짐. 요거 없으면 안 된다. 태도입니다. 태도. 애티튜드, 태도. 그러니까 제가 하는 여러 가지 강의가 많은데 그 중에 일관된 것은 태도예요. 태도. 내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지금 노숙자에서 미국 100대 부자가 된 기업을 40여 개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왜 성공했는가를 분석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죠. SMI라고 하는 성공 동기 연구소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육도 시켜요. 연구를 해보니까 단 한 가지더라. 내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태도 요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산에 올라가 가지고 attitude is everything, 태도가 전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앞에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자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안 그러면 미래를 예측할 방법이 없어요. 그게 자기 인생 시나리오고 그것이 로드맵입니다. 내가 지금 길을 가는데 거기에 지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마음만 먹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72대 1 법칙 잊지 마세요. 마음 먹고 결심한 것을 72시간 내에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성공할 확률은 1%도 안 된다. 자, 여기 계신 분들 모두 3년 후, 5년 후에 로얄 마스터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